68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네. 두 달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핵심만 계속 설명할 거니까. 자, 일단 우리 지난주 했던 게 어떻게 했죠? 리츠 했습니까? 예, 그럼 PF는요? PF하면 되죠? 예. 자, 요건 우리 아마 요약집을 갖고 있는 분은 PF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여기 있습니다. 예, 140페이지. 자, 이 PF는 매년 이 자체가 딱 한 문제 시험 내게 돼 있어요. 내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항상 중요한 건 PF는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해서 보시면 그 내용을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문제 보니까 이게 PF만 가지고 시험 내지 않고 있죠.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해서 시험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런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미 PF가 시험 낼 거 거의 다 냈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냈으니까 이제는 PF에서 계속 시험 내고 싶어 하는데 할 수 없이 여기 있는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 시험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반 기업 금융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 같은 사례는 뭐 있습니까? 예, 빌라 등을 지어서 어떤 분양 등을 해서 나오는 수익을 챙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이제 다른 말 일반 기업 금융이고요. 자, 봐볼게요. 이제 첫 번째 겁니다. 맨 먼저 부동산을 갖다 개발하는데 일반 기업 금융은 자, 일단 우리 보통 이제 개발업자를 보통 사업자는 용어 쓸게요. 썼을 때 얘가 현재 빌라 등을 칠 때 돈이 부족하겠다죠. 하면 할 수 없이 어디 갑니까? 이제 은행 찾아가야 되죠. 내가 현재 일반 기업 빌라 등을 칠 목적인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돈 좀 빌려 돌려고 하면 이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한테 뭘 요구합니까? 이 담보인데 담보가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신용입니까? 응? 둘 다요, 둘 다. 개인의 신용성이 뭐가 있는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시험 날 절대 부동산이 용어 안 쓸 거예요. 분명히 개인의 신용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개인의 신용을 통해서 이제 담보 제공하면 결국은 얘한테 뭐 있습니까? 돈을 빌려주죠, 그죠? 빌려주면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등을 지어서 분양 후에 결국은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은행 돈을 갚고 남는 수익은 사업주 다 챙기겠다죠. 자, 그럼 첫 번째 할 게 뭐냐? 요 말을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현재 보는 게 이런 경우 있죠. 100억이란 돈을 빌려줬는데 나오는 수익이 50억 정도 나왔다 해서 이 빌려간 사업주는 반드시 은행에 돈을 갚을 때 나왔던 수익이 50억만 갚지 않고 모든 걸 다 갚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얘가 직접 다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진다. 모든 책임진다.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소구금융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뭐가 있는가 하면 돈 관리, 자금 관리 누가 합니까? 당연히 사업주가 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거 반해서 뭐 있는가 하면 PF라는 건 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맨 먼저 해드릴 게 여기서 PF 회사를 먼저 설립합니다. 설립하는데 조심할 건 이 PF 회사는 반드시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고 뭐 실제 이런 PF 회사는 누가 설립하냐 보니까 사업주가 설립하겠다죠. 이렇게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결국은 이 설립하면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뭐 PF 회사 대신 사업주가 은행 찾아가죠. 은행을 찾아가서 현재 우리 이런 개발 사업 할 건데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은행은 반드시 한테 뭐 있습니까? 이 담보 요구하죠. 이때 담보가 어떤 게 담보입니까? 여기 담보지. 프로젝트가. 그죠? 금융은 자금을 조달한다. 결국은 뭘 보고 자금 조달하는 보니까 프로젝트라는 이런 사업 계획성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조심할 건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 오직 뭐 있습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사업의 계획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답니다. 계획성, 수익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돈을 가지고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이 있다죠. 수익이 있으면 은행 돈을 갚고 남는 수익을 전부 다 이 분배받는 건데, 실제 이 PF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지분 투자자가 있죠. 사업주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업체가 참여한다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료 공급자, 제품 구매자, 또 뭐 있으면 저기 있는 정부라든지 보험회사 등등 아주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수익을 돌려주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남는 건 지분한테 분배받는 건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대주단, 은행이 갖고 있는 특징이 3개 있어. 그 다음에 사업주가 갖고 있는 특징이 2개 있거든요. 이걸 딱딱 구분시켜 보시라고. 왜냐하면 가끔 시험 보니까요, 얘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얘한테 어떤 장점을 딱 묻는 순간 이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 물어보죠. 얘 장점은 그럼 얘 입장은 뭐 되겠습니까? 단점이지.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이익을 받는 입장이니까. 자, 첫 번째, 제일 큰 거. 자, 돈 빌려 주었지만, 현재 이 회사는, 회사에 실체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돈을 누가 관리할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관리할 때 얘한테 맡기는 거지. 맡긴다 이게 뭐냐? 신탁. 맡긴다 이게 뭐냐? 위탁. 위탁 계정. 같은 말이 뭐죠? 에스크로 계정이죠? 에스크로 계정. 자, 이런 건데, 에스크로 계정되면 크게 어떤 장점이 3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묻는 거예요. 어차피 현재 사업은 얘가 하겠지만 돈은 누가 틀어주겠습니까? 그죠? 그런 결과 첫 번째, 요 사업주가 파산이 난다 하더라도 이 개발 사업에 영향 줍니까? 사업에 영향 안 줄 것이다. 두 번째. 그럼 얘도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까? 응? 다시. 얘가 현재 어떤 이제 자재 등을 구입해야 돼. 돈 필요하죠? 얘한테 뭐 있으면 이제 계획서 주죠? 내가 현재 이런 자재 구입할 건데 돈 좀 달라라고 요구하면 얘는 이걸 검토하겠으면 안 하겠습니까? 하지. 그럼 얘도 일정 책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결국은 책임 있는 게 일정한 책임질 수밖에 없어.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일주란 돈을 빌려줬는데 나오는 수익이 5천원 나왔다 해서 나오면 근데 5천원 갚죠? 5천원 부족하죠? 부족한 것에 얘한테 책임 전가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못하잖아. 왜 그러냐? 얘는 일정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두 번째 비 또는 뭐요? 제한 소급능 되겠죠, 그죠?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자, 일단 이런 정도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 중요합니다. 이런 참고로 있죠.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때 철저하게 사업의 계획성만 검토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사업주 신용평가합니까? 얘는 오직 뭐 봅니까? 이건 보지 얘는 안 본다고. 그러니까 오직 얘는 사업의 계획성이, 즉 사업의 수익성이 있냐 없냐 보는 거지 사업주 조만간 망한다 할 필요 없는 거야. 왜? 어차피 돈은 얘가 다 틀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신용평가 비용이 그만큼 뭐요? 절감되겠지. 다시요. 일반 기업 금융은 돈을 빌려줄 때 있죠. 여기 있는 사업자 신용 플러스 여기 있는 사업의 계획성들로 둘러 분석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PF는 반드시 사업의 계획성만 철저히 분석하지 그 외에 남의 사업자 신용을 평가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 신용평가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또 사업주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이 회사가 조만간 망한다, 망하지 이런 정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냥 돈이 다 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출 금리는 훨씬 높겠습니까? 싸겠습니까? 높죠, 그죠? 얘는 저기 뭐 일반 기업은 확실한 거지 저기 담보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확실한 담보가 없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위험성이 더 큰 게 사업만 성공되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챙긴다 이 말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사업주가 갖고 있는 장점 첫 번째 다양한 뭐요? 업체가 참여하겠죠? 참여되어진 결과 첫 번째 위험이 뭐합니까? 분산되죠. 앞에 일반 기업은 전부 얘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여기 뭐 있습니까? PF란 것은 뭐니까 얘도 일정한 지분 저기 책임지고 얘도 일정 지분 저기 책임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자, 위험이 분산되는 반면에 여러 업체가 참여한 결과 그만큼 협상 기간은요. 긴 것만큼 결과는 그만큼 비용은요 많이 된다고 죠. 또한 야치 이런 다양한 업체가 참여한 결과 혹시 내가 손실 등을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는 보정보험에 가입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니까 얘가 돈을 빌려준 건 둘 중에 누구한테 빌려준 거예요? 원칙은 얘한테 빌려준 거지. 얘 장부상 부채는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실제 돈은 누가 갚아줍니까? 얘가 갚아주는 거지. 얘 장부상 부채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장부상 없는 부채 뭐죠? 부의금융. 그러면 자, 얘는 장부상 부채 있어? 그죠? 얘가 현재 모든 걸 책임졌으니까. 자, 얘는 장부상 부채 있고 얘는 장부상 부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재무제표는 훨씬 더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누굽니까? 이거지. 얘는 장부상 부채는 없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기업의 재무구조는 향상되어진다. 요게 다요. 요렇게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요래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지난주 갖고 있는 프린터 있죠? 네. 자, 지난주 갖고 있는 프린터 2페이지. 자, 2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개발 금융 1번 가볼게. 1번. 자, PF는 프로젝트 자체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 말 뜻이 뭐냐? 자, 보세요. 그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프로젝트 자체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얘가 보세요. 돈 빌려줄 때 뭘 보고 빌려줍니까?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입니까? 앞으로 나올 수익이에요. 그 말이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을 근거로 해서 돈을 빌려준다. 이 말 뜻이라고 이게. 그래 보시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PF는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한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할 수 있는 소구, 비소구.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죠. 자, 세 번째 보니까요, PF는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 당신의 위험은요, 배분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채무 수용 능력은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이 말은 뭐야? 이거 볼래요? 얘는 100억을 빌려갔는데 50억 나왔어. 반드시 100억 다 갚아야 되지. 그죠? 근데 얘는 뭐세요? 현재 보니까 1조 빌려갔어. 5천억 수익 나왔어. 여기를 5천억 갚고도 부족한 거 얘 책임져야 됩니까? 없잖아. 얘 책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채무 수용 능력이 좋아진다 말 뜻이 이게.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다섯 번째. PF 쭉 나있죠? 나와 있는데, 금리 등이 높기 때문에 사업만 성공되면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문제 2번 갑니다. PF는 부실화될 경우에 금융기관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 볼래요? 자, 이 말 뜻이 뭐예요, 이게? 이게 뭐라고? 이게 비소구. 자, 보자고. 1조 빌려줬잖아. 그죠? 빌려줬는데, 이때 뭐 있으면 보니까, 얘가 사업을 잘못한 결과 이 돈이 완전, 0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갚아줄 거면 있으면 없잖아. 근데 그렇다고 얘가 얘한테 소유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부실되면 이게 이 은행들 결국은 손실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번 갑니다. 일반 기업 대출은 차입자가 누굽니까? 사업주적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기업이고, PF는 차입자 누굽니까? 예지 SP회사, PF 회사죠. PF 회사 같은 말이 뭐죠? SPC. SP 회사 실제 있습니까? 없는 거지. 명목회사 같은 말, 특수법인 다 같은 말이야. 다시 할게요. PF는 결국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차입자는 결국은 PF 회사 같은 말, SPC 회사 같은 말, 명목 회사 같은 말, 특수법인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다양한 용어 쓴다는 거예요. 거기서 특수법인, SPC, 그 다음에 우리 페이퍼 컴퍼니 알죠 있죠? 자, 명목형 회사. 그렇게 같은 말로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PF는 당해 개발 사업의 시장성 검토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이 말은 절대 사업지 신용 안 본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말 뜻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PF는 개발 사업자 개발 사업의 현금흐름을 분리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발 사업자의 파생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줍니까? 주지 않는다. 다섯 번째, PF의 자금은 건설에 썼던 시공사의 자체 계좌에 통해 관리합니까? 아니면 여기 위탁, 신탁 계정입니까? 위탁 또는 신탁 계정이죠. 자, 일단 그런 정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우리 책에 있는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책은 120페이지 보니까 있는 거 120페이지. 자, 33번. 자, 우리 요 책에 있는 걸 제가 문제를 쭉 보니까 33부터 37번까지인데요. 잠시만요. 우리 책은 자꾸 뭐 있습니까? 시공사 시행설 덤목걸리 저기 이해하고 있던데, 이건 여기서 말하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시공과 시행은 뭔지 알죠? 시행은 뭐요? 시공은 삽질하는 애들이지. 실제 어떤 건물 짓는 애들. 시행은 뭐요? 잔머리 머리 굴리는 애들이지.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두 개를 의미 없다고, 이게. 누가 사업중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거 두 개 구분한 게 아니라 결국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얘들과 어떤 관계를 좀 따져보는 거라고. 우리 최근 잠깐 보니까 어떤 아파트 개발에 있는 그거만 지금 따지고 있더라 보니까 그건 좀 내가 봐서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원래 PF는 그래 강의도 하지 않을 분들은 실제 그렇게 배우지도 않습니다. 자, 일단 내용은 좀 잘못된 제가 수정 드릴게요. 자, 33번 갑니다. 자, 1번 통과. 그냥 그런 정도 있다 보시고. 이걸 참고로 했죠. 무조건, 잠시만요. PF 무조건 대규모 개발 사업 한다 생각, 이 오산이야. 이건 아니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이런 작은 빌딩이 있죠. 이게 다 PF 하거든요. 특히 PF를 꽤 많이 제가 해본 거 이런 겁니다. 한 4층쯤 되는 이런 뭐 있습니까? 저기 상가 건물이 있는데, 요 전체를 뭐라 하는지 압니까? 병원, 개인 병원을 다 만들어버린 거야. 1층 우리 알고 있듯이 약국 2층 이렇게 해서. 이거 PF 할 수 있거든? 많이 해, 실제. 그러니까 너무 자꾸 우리 책에 보니까 대규모 개발 공사 1조, 1000억, 5천억 이거만 생각하는 그거 아니라고. 10억 단위 한다고 지금 PF를. 그러니까 너무 이 강목은 가지 말라고. 비록 거기 책에 보니까 대규모 공사가 있지만 이건 한 예로 그런 거지. 알겠죠? 자, 일단 거기 1번은 하자는 없습니다. 대규모 공사란지 그다음 장기한 사업이 들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PF는 원사업주 전체의 재산과 신용 자금을 초단 원사업주자 사업주의 신용 등을 통해서 한다. 무슨 방식? 일반 기업 금융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PF는 사업 순간 미래 현금 흐름을 기본한다. 이 말은 항상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여보세요. 담보를 할 때 담보가 뭐예요? 사업의 객수익은 앞으로 나올 수익입니까? 이미 나왔던 수익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말뜻이. 그래서 이 말은 사업 순간 미래 현금 흐름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자, PF는 PF에서의 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시공계약, 자금 조달과 분양 및 상환 전 과정을 PF에서가 담당한다. 약간 이거 엎여 있습니다. 자,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있습니까? 여기 말이 엎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PF에서 대신 우리 보통 자, 이 담당보다 실제 뭐 있습니까? 누가 대행하고 있습니까? 시험은 이 담당이라는 말, PF에 쓰면 약간 말이 이상해진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이런 걸 갖다 대행해주고 있다 누굽니까? 사업주란 말 더 중요해. 그러니까 대행이란 말 보통 들은다, 시험에선. 또 거기 지문상에선, 물론 사업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약간 문제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있죠. 끝에 이렇게 하죠. 상환 전 과정을, 누가? 사업주가 사업주가 대행한다, 이렇게 하자고. 오히려 그 말이 더 깔끔한 거지. 현재 사업은 약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PF 과정의 원사업자 시공선 추가적인 신용 보완을 제공하고 있다. 자, 이 말 뜻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원사업자 쓰지 말고 여보세요. 자, 우리 보통 일반적인 이 금융은 비소급입니까? 제한소급입니까? 응? 어떻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비소고지. 비소급 뭐요? 나오는 수익까지만 갚아주고 부족한 거에서 얘가 책임집니까? 안 지죠. 원칙인데 이게 예외가 있죠. 개발사님 너무 위험성이 크면 얘가 돈 빌려주겠냐고. 안 빌려주겠다죠? 그럼 얘는 분명히 얘한테 요구하겠지. 좋다. 이러이러한 것만 책임지면 내가 돈 빌려준다니. 그게 뭐야? 제한수고지. 그죠?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그 말입니다. PF는 보니까 이 예외적으로 뭐 있습니까? 그 밑에 이 말 쓰세요. 추가적인 신용보완보다 다른 말 뭐 있습니까? 제한 소구 금융도 가능하다 이래 쓰느라고. 그런 말이 훨씬 깔끔한 거예요. 자, 우측 가면 34번. 자, 34번 보니까 1번 담보가 뭐라 담보라고요? 사업의 계획성이죠. 자, 2번 가볼까요? 일반 기업 금융과 달리 PF회사의 차입자 누굽니까? PF회사죠.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이건 그냥 여러분 참고로 부의 금융은 누구 거요? 장부상 없는 부채를 갚는 누구 거 이거? 사업주지 사업주. 그런 건데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아마 이걸 틀린 말 만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 4번 무슨 금융? 비소구고 5번 갑니다. 사업주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 분리할 수 있죠. 그죠? 분리할 수 있다. 자, 그럼 36번 가보겠습니다. 36번 1번 가볼게요. 핵심 뭐예요? PF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한다? 보정, 보험에 가입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보정을 제공한다면 보정보험 가입하는 겁니다. 자, 2번은 보니까 직접 자금관리 누구 거요? 일반 기업이지. 그죠? 항상 이런 뭐 있습니다. 무슨 이 신탁 계정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시고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자, 순서를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수익이 나왔어요. 개발 후에 나왔으면 어느 걸 먼저 봐보죠. 첫 번째 보니까 은행 돈 먼저 갚는다. 두 번째 공사비 갚는다. 또는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남는 이익을 배분한다. 제일 빠른 게 뭐예요? 공사비. 두 번째 은행 돈 갚아야 되지. 마지막 뭐요? 분배해 주는 거 분배. 그런 순서라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공사비 먼저 갚고 두 번째 은행 돈 갚고 남는 돈은 분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굳이 암기하지 말고 이건. 그건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요. 4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자 여기 보세요. 요건 설명드릴게. 항상 기본이요. 사업주가 PF에서 대신 은행 찾아가서 내가 이런 개발 사업을 할 건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죠. 하면서 뭘 줍니까? 사업의 계획성을 제공하지? 이걸 줘야 될 거 아니야. 중과 동시에 플러스 반드시 이걸 줘야 돼. 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만 그 다음 심사회가. 왠지 압니까? 이런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되었을 때 이 각서 안 쓰지.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끝까지 버틴단 말이야. 버티면 가장 큰 단점이 뭐 있습니까? 버티면 성공하면 무조건 회사 살아남아. 근데 시간이 길면 길서 공사기간 길면 길서 그만큼 뭐 이자 비용은요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럼 그거 순간 이전제 와야 될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있으면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때 좋다. 이 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뭐 네가 잘못되면 무조건 포기하는 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요걸 내야만 심사해 준다고 항상. 그렇게 하면 결국 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빨리 진행할 수 있어 빨리. 그래서 또 거기 있는 4번은 그 말입니다. 5번 가볼까요? 5번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의미 없으니까. 자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리째 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건가 하면 한국의 부동산 금융. 자 일단 예 다시 요약집. 자 요약집 갈 건데요. 150페이지 152페이지 자, 맨 밑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가 있죠. 152페이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보세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를 하셔야 돼요. 주택 자, 일단 원래 여기 보세요. 이건 스토리를 좀 알고 있으면 쉽게 이 내용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이게 원래 이 코모코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코모코 뭔가 하면 자산 유동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우리 지난주에 했죠. 자, 저당 유동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합니까? 차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대출기관,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2차 대출기관,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투자자 있죠. 이런 저당권을 유동해 줄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뭐냐? 원래 이 코모코 회사라고. 여기 회사에다가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관 있죠. 요 두 개 기관을 합병해서 만들어진 게 이 회사라고. 원래는. 그래서 항상 업무를 딱 물으면요. 요 두 개 업무만 기억하시면 돼. 그 지금 하고 있는 자산 유동회사는 그리고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요 채권 등 유동시키는 회사거든요. 자, 그건 현재 한국주택금융사가 1차 대출, 2차 대출 어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지? 그죠? 한국주택금융사가. 그 첫 번째 보죠. 자, 저당을 잡고 돈을 갖다 넣어주는 거지. 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자, 현재 이게 뭐, 이 돈을 주는 건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주택에 돈을 빌려줄 목적 아닙니까? 그 결국은 주택 자금을 얘는 공급해 주는 거요? 아니면 대출해 주는 거요? 대출은 누가 해주는 거야? 누구한테? 차입자가, 즉, 은행이 차입자 빌려주는 거라고. 여기에 뭐, 여기에 자금 대출이라고. 그 자금 대출할 때 얘는 돈 필요할 거 아니야? 돈은 누가 제공해줘?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이걸 그러니까, 굳이 암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충 이해를 하시라고. 첫 번째, 주택 자금 뭐 해주는 거예요? 공급해주는 기능이 있다. 하나 있어. 두 번째, 얘는 이제 여기서 뭐 발행합니까? 뭘 발행해? 채권 발행이 딱 두 개라면 이건 자금 공급 채권 발행이야. 근데 자, 두 번째 합니다. 이 채권을 갖다 발행할 때 채권 발행하기 전에 뭐 있습니까? 채권을 갖다가 심사해야 되죠. 여기에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 또 평가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발행했습니다. 발행했으면 그 다음 뭐 합니까 이제? 채권을 보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채권 관련의 업무를 전부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이걸 다 암기하지 말고 뭐 심사평가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쓰고 있는 이 채권 어떤 채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또 보니까 SLBS 있어요. BS. 여기 학자금 융자 담보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론입니다. 그 이런 설명할게요. 아마 나 같으면 이런 걸 한번 장난을 치겠어. 응? 아마 이미 배웠던 뭐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이런 건 다 봤으니까. 자, 일단 얘 업무 끝났어 이제. 그 얘는 이제 업무하거든. 신용 보정 기간. 자, 신용 보정기간 주로 어떤 업무 합니까? 신용 보정기간, 신용 보정 업무지 뭐, 뭐죠? 주택 관련된 신용 보정 업무라고. 그래서 우리 거기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나와 있듯이 전세금 자금 뭐 있습니까? 자금 보정해 줍니까? 대출입니까? 중도금은요? 중도금도 보정이지. 그죠? 그 다음 모기지란 말 뜻이 뭐요? 저당. 모기지 신용 보정이지. 그죠? 여러 업무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는가 하면 이거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우리 주택 노후연금 있죠? 좀 이따 하겠지만, 주택연금. 자, 주택연금 보정 업무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있는가 하면 조심할 건, 자, 다시. 원래 이게 신용보증의 기간이 옛날에 있죠. 합병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학자금 대출을 예를 해주었거든. 학자금 대출을 갖다가. 자, 이게 학자금 대출을 해주었던 걸 이게 합병되면 한 5년 동안 얘가 헷갈려 있었다고. 그래서 학자금 융자 대출 받은 거 가지고 뭘 발행했습니까? 채권.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학자금 융자 담보 채권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5년경까지 후에 뭐 저기 학자금 융자 대출은요. 이게 한국 장학회 이관되었다고. 그래서 이건 없어졌어. 그러니까 조심할 건 뭔가 하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흘러난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이. 근데 어쨌든 지금도 현재 여기 학자금 융자 담보 대출 담보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다만 학자금 융자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라고. 그리고 절대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이라는 것 자체를 못합니다. 대출은 누가 합니까? 대출은 어디 해줍니까? 은행들이 항상 대출해 주는 거지 모든 건 전부 다 어떤 보정 업무를 해주고 있다고. 이런 개념 좀 아시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금방 이건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풀 때. 자, 일단 요거부터 문제 할게요.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자, 일단 프린터 있는 문제 가볼게요. 자, 거기는 뭐 있습니까? 예, 2페이지 한국금융이 있죠? 1번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요 업무에 속하지 않는 거 했는데, 일단 틀린 건 3번 틀린 거죠. 그죠? 어떠한 경우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로 보정 업무지 얘가 직접 대출 등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말만 좀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요약집 마지막 정리할게요. 제가 왜 요약집을 갖고 오려는가 하면 지금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갖고 오라 했습니다. 자, 우리 요약집 보시는데, 예, 주택연금. 자, 일단 우리 요약집은요, 150페이지 펴놓고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이요. 여러분 꼭 아실 건 주택보금자리론가 있죠.
이 주택연금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포인트는 주택연금이 포인트입니다. 연금이 포인트인데 왜 이걸 하는가 하면 혹시 가끔 주택연금 시험 딱 내놓고 있죠. 보금자리 있는 내용을 딱 집어넣는 문제에서 거기 혼돈을 하는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먼저 하는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보금자리는 뭡니까? 예, 젊은 계층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거꾸로 주택연금은 뭐 있습니까? 연세 있는 분이 집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 대신 생활 자금을 쓰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 받는 거예요. 자, 일단 신청 자격부터 합니다. 자, 첫 번째 보금자리는 반드시 하고 있죠, 그죠? 나이 몇 살? 예? 보금자리 성년 나이 따지지 말라고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 전제가 보니까요 1주택 또는 주택 몇 개? 2주택인데 2주택은 1식 2주택이죠? 몇 년에 처분해야 됩니까?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3년 이내. 자, 다시. 여기 있는 주택연금 갑니다. 연령은 반드시 뭐요? 그게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배우자 또는 뭐요? 소유자 중에서 누가? 연장자가 몇 세 이상? 이러가 있는 문제 풀 때 60세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1주택 또는 다주택 가능하죠? 그죠? 합이 얼마야? 9억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시요. 단 2주택인데 가격이 얼마? 9억 이상도 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다시 할게요. 2주택인데 9억 이상도 뭐 있으면 연금 가입 가능하다. 한데요. 자, 잠시 요때 딱 2주택일 때요. 요것도 뭐 3년 이내 뭐 있습니까? 처분 조건이야. 자, 이때 보니까 우리 우대형이 있거든요. 우대형은요. 우대형은 오직 1주택만 가능합니다. 1주택만. 우대형은 참고로 이건 1억 5천 미만입니다. 집값이. 자, 잠시 요걸 먼저 설명할게요. 어디 보는가 하면, 자, 151페이지 맨 밑에 8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밑에 8번. 8번 1번 종신형이 있죠? 뒷장 가볼래요? 자, 확정기간 방식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택담보대출 상환형이 있지. 맞은 뭐 있어요? 세 번째 우대형이 있죠? 네 번째.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온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원래 사실은 종신형과 있죠. 그 다음에 확정기간형 두 개만 있었다고. 두 개만 있었는데 이 종신형 기본 개념이 이겁니다. 종신토록 지급한다는 종신토록. 여기 키워드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확정기간 방식이 뭐야?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하게 돼 있어. 이게 논리가. 근데 어떤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집에서 우리 인터넷에 한번 쳐보죠. 9억짜리를 가지고 내가 60세부터 이 매달 받는 거 보면 이게 173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1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분은 한 달 얼마 되겠습니까? 9억이 현재 173만이야. 응? 이게 채 20만 안 되거든, 이거? 근데 우리 물어보죠. 연금의 궁극적 목적은 있는 분한테 혜택 줄 목적입니까? 없는 줄 목적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이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좋다. 1억 5천 이하 되는 분한테는
예, 저기 연금을 조금 더 올려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은 기간이 최소 10년, 최장 30년이거든요. 자, 어떤 40세 정도 된 분이 30년 주택연금을 받았어. 저기 뭐 있으면, 보금자리를 받았어, 보금자리. 자, 보금자리 대출을 받았으면 어쨌든 이 사람은 70세까지 갚아야 되지. 그죠? 근데 60대니까 현재 돈이 없는 거야. 여기 연금을 신청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보금자리 벌써 저당 설정돼 있죠. 무정주택연금은 기본 전형 이 앞에 저당이 없어야 돼. 근데 이미 보금자리 대출을 받은 결과 연금이 이미 앞에 저당이 설정돼 있단 말이야. 그 돈을 빌려갈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좋다. 남아있는 금액을 집을 담을 돈을 갚아라는 거야. 갚고 남는 거 가지고 매달마다 돈을 이 연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여기 이제 주택담보대출 상환료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은 우대형은 둘 다 뭐 있습니까? 기본 전제가 종신토록 지급 방식이에요. 방식인데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보완해 조금 보완해서 만들어진 것 이게 우대형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형이라고. 근데 우대형이든 주택담보대출 상환형 무조건 뭐 있습니까? 기본 전제가 종신토록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건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다시요. 두 번째, 대출 기간. 자, 주택 보금자리는 최소 10년, 최장 30년입니다. 근데 거꾸로 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언제까지 지급합니까? 언제까지? 누가? 이건 종신이든, 저기 있는 이 뭐 우대형이든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죠, 전부 다. 둘 중에 누가 사망 시까지? 둘 다야. 둘 다 사망 시까지. 자, 다만 확정 기간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거죠. 일단 그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출금리. 자, 대출금리는 주택 보금자리는 무슨 금리입니까? 고정금리요. 고정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 있지만 최정식은 40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반대 거꾸로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주택연금 무슨 금리죠? 우리 변동이 크게 두 가지 방식 있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CD 금리하고 그 다음에 코픽스죠? 둘 중에 한 개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선택 후에 변경 안 돼. 한번 선택은 계속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대상주택. 보금자리는 반드시 몇 억 이하? 6억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은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주택연금 얼마입니까? 9억 이상인데 주택법상 주택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 노인, 복지주택 포함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확정 기간 방식은 노인 복지주택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대출액요. 자, 저기 있는 주택 보금자리 대출이 얼마예요? 최대? 얼마요? 3억. 3억이에요. 3억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 있는가 하면은, 조기 상환 수수료. 자, 우리 보금자리 반드시 뭐야? 3년 이내 처분시 없이 상환시 위약금 부과됩니다. 근데 절대 이 주택연금은 조기 상환 위약금 없다고요. 또 초기 보정료 환급 됩니까? 환급 안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공통되어 있는 특징 한번 비교하시라 먼저.
했으면 다시 볼게요, 이제. 자, 다시, 우리 저기 있는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주택 노후연금. 연령.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에 연장자, 저 연장이 빠져먹었어요. 연장자 만 60세 이상일 것. 자, 확정기간 넘어 우측가면 주택 보유수는 반드시 원칙은 1주택 또는 다주택의 합의 9억 이하인 다주택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기 뒤에 이 말은 뭔가 하면 2주택자는 9억 이상일 때 연금 가입 가능한데 단 이건 3년 이내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우대 방식은 반드시 1주택만 가능해요. 그말 기억하시고 대상주택은 시가 9억 이하인 주택 및 또 지자체 인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도 포함되죠. 그렇지만 확정기간 방식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노인복지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보정기간 항상 뭐요? 종신토록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즉 사망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보정료가 있죠. 자, 가입비 연보정료. 가입비는 반드시 얼마입니까? 원칙은 1.5, 연보정료 뭐 있으면 0.75인데 다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이 있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은 반드시 저기 있는 초기이든 연보증 둘 다 1%입니다. 이거 예외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금리는 뭐 있습니까? 이 변동금리인데 항상 CD 금리와 코픽스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선택은 절대 다시 뭐 있습니까?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 아시고요. 자, 대출금 상환이 중요한데 어쨌든 사망 시에 일시불 상환이 돼 있는데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2번요. 중도 상환 위약금 없습니다. 또 초기 보정료 초기 보증 환급 안 된다고 이때. 그리고 특징 보니까 처분 가격보다 대출액이 더 크면 자, 상속인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좀 기억하시고요. 자, 7번째 연금 지급 사유. 크게 이게 4개 있거든요. 쭉 읽어보시고 일단.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굳이 암기하지 말고. 자, 첫 번째 보세요. 사망 후에 연금 줄 필요 있어? 없지? 첫 번째 그거야. 두 번째, 현재는 이 담보 잡형이 뭐요? 주택이지. 주택이 소멸된 거야. 첫 번째 뭔가 하면 집을 팔았어. 소멸된 거지. 또 집이 화재 등이 난 게 소멸됐다고. 이럴 땐 절대 뭐 있으면 줄 필요 없는 거지. 왜? 담보가 주택이다 보니까. 세 번쯤 따겠지만 이 항상 이들은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1년 이상, 1년 이내 뭐 있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을 때 저기 정지된다고. 자, 네 번째. 여기 보세요. 자, 2주택인데 9억 이상인데도 가입 가능하지. 단 3년이 처분해야 되지. 처분 안 했어. 그 연금 지급 정지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건 암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 설명은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으면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자, 154페이지. 154페이지 갈로 4번 거주 요건이 있죠. 자, 그 말을 꼭 기억하시는데 1번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주택은 뭐 배우자가 실제 거주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2번 가볼까요? 따라서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 한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보증금 없이는 월세 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 받으시라고. 그리고 자, 일단 그 정도까지. 자, 문제 풉니다. 자, 문제 2번. 프린터 있는 문제. 자, 1번은 2번, 1번 갑니다. 키워드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뭐라 했습니까? 내용 보니까, 또 그럼 1번 종신형 지급 방식이죠. 근데 일정 기간이란 말 나있죠. 이 말 나온 순간 이거 확정 기간 방식이야. 만약에 이게 뭐 있습니까? 예. 종신 지급 받는 종신토록 지급받는 이 말 나야 됩니다. 그건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 가입처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 말은 중요한 건 보증서 발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실제 대출 누가 해줍니까? 은행들이 해주는 거죠. 2번 맞는 거고, 3번 가면 3번에 왜 틀렸습니까? 반드시 이용자격은 뭐요? 보증 신청은 현재 소유자 또는 뭐요? 배우자 중에 연장자, 이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에 연장자가 60세 이상일 것, 이 말 들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법상 주택만 포함되는 거죠? 노인복지 포함 안 됩니다.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예, 연보증료 1%, 초기 보증료 뭐 있습니까? 1%라 했죠. 이건 뭐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이지. 그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1%입니다. 나머지 방식은 전부 다, 예, 초기 보증료 1.5, 연보증료 0.75죠. 그래서 그래 보시고, 그래서 현재 이거 2번에 3번이 답입니다. 우리 잘못됐어요. 2번에 3번이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네? 2번. 2번. 자, 3번 가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정연금, 주택연금을 종신지급 방식에서 가입할 때, 가입자 사망할 때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을, 자, 담보대출 가격을 초과한 경우, 이 말은 돈을 더 많이 빌려갔죠? 그래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필요 없는 거지. 자, 2번 갑니다. 연금 가입전 주택연금 진행 또는 일부러 정산 시에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할 필요 없는 거지. 그죠? 할 필요 없다. 자, 3번. 부부 모두가 사망한 경우, 주택 소유권 상실한 경우, 부부 모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은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예,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대출 기준금리는 3개월째 CD금리와 그 다음에 코픽스 금리를 선택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요.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은 합산가격이 9억 이하인 다주택도 가능하죠. 이런 개념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책에 있는 문제 한 2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책 문제 저기 보니까 19페이지. 119페이지. 2개 할게요. 29번, 30번 요거 할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자, 29번 가볼게요. 첫 번째 1번이 그 말이죠. 주택금융공사 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시된 보증서에 따라 연금 가입자의 주택연금 지급하죠. 자, 2번 뭐 있습니까? 부부 모두 생존 시 연금 가입자의 조건은 소유자 60세입니까? 틀린 거죠.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 배우자 중 연장자 60세 들어야 되죠. 자, 3번. 말 안 되는 거죠, 이건. 그죠? 부부 모두 생존했을 경우 반드시 부부 모두가 그는 틀린 거고, 4번 갑니다. 연금 가입은 주택이 얼마야? 9억 이하죠? 9억 이하. 자, 그 다음에 5번요. 5번도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이름 참고로 있죠. 복합 용도로 쓰고 있을 때 주택을 보는 건 주택이 얼마 이상일 때? 2분의 1 이상이죠. 그래 보시면 돼요. 그 문제는.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2번 가볼까요? 종신형 대출 상품을 가입자가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아까 여보세요. 이 말 뜻이 뭐예요? 중도 상환 수수료, 조기 상환 수수료. 이 말 뜻이 뭐예요? 평생 돈 지급하게 돼 있는데 중간에 돈을 갚을 수도 있지. 거기 있는 말 그 말이야. 그죠? 비록 종신형이지만 중도에 낼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읽어보시고 5번도 읽어보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뭔지 압니까? 31번에 거기 있는 1번이 있죠. 요 말과 그 다음 밑에 있는 뭐 있습니까? 4번.
요거 두 개를 좀 비교해 보자는 거야. 1번과 4번. 31번에서 31번 틀린 게 왜 틀린지 압니까?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보니까 첫 번째 A란 건 주택인데 9억 이하입니다. 집이 딱 한 개 있어요. 근데 B 건물과 C 건물이 있거든요. 이 B 건물은 상가고 C 건물 상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가 옆 보니까 B는 500억이야. C는 보니까 1000억짜리야.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주택연금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응? 중요한 건 얘는 뭐를 담보로 잡는 거예요? 집이 얼마야? 그 어쨌든 요건 두 개 산 거 아니야? 가능해? 그죠?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저기 연금을 신청하니까. 그래서 연금 신청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사망했네 했는데 처분 가격과 그 다음에 대출액이 있어요. 있는데 요 처분 가격 보니까 얼마 되는가 하면 이게 8억 되거든요. 대출액 보니까 이게 7억 되었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 돈 갚고 이제 뭡니까? 1억 남는 거지. 그 저기 상수익 부상 저기 이제 분배 주겠다, 그죠? 자, 거꾸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분 가격은 5억인데 대출액은 8억이야. 그러면 돈을 갚아도 부족하지. 하면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까? 안 해. 안 한다고. 비록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근데 다시 해볼게요. 자, 처분가액 6억 되거든요. 7억 할게. 구상권 청구 못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에 있어요. 분명 1억 남았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문제는 뭔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양반이 뭐 요 상가 관련돼 있는 거에 대해서 세금 안 내는 게 세금을. 2억이라는 세금 안 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제일 먼저 우선 갚는 게 세금 갚아야 되지. 갚았으면 이제 뭐 되면 이제 7억 남았잖아. 부족하지. 이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러니까 원칙은 구상권 청구 못하게 돼 있다고. 근데 이와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 반드시 이곳에 대해서 뭐야? 구상권 청구가 돼 있다고. 분명히 이건 뭐야? 정상적 행위가 아니,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것 때문에 세금 등등 결국은 이 그만큼 손실 본 것만큼 나머지 손실 본 거에서는 다른 거에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1번이 그것을 틀린 거라고. 항상이란 말 때문에 틀린 거야, 이게. 그래서 연금 가입처럼 담보주택 처분 가격 범위 내에서만 상환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쓰면 틀려. 요 경우 때문에. 이런 경우. 자, 그 다음 밑에 뭐 있습니까? 네, 4번 보니까 처분 가격보다 연금 잔액이 클 때는 뭐 있습니까? 부족분이 법정상에 상환할 필요 있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후려보시고 좀 쉬었다가 부동산 개발론으로 갑니다. 개발론.